18-248909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박동현 씨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IC컴퍼니 외 1인 사건입니다. 이유의 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얼마인지입니다. 대법원은 1989년 12월 26일 선고한 88-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변경한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지난 2018년 12월 20일 공개 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각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개선함에 따라 1989년 12월 26일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재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 평균 여명이 남자 67세, 여자 75.3세에서 2015년에는 남자 79세,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는 85.7세로 늘었습니다.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6,516달러에서 2015년 27,000달러를 넘어 2018년에는 3만 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습니다.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실질 은퇴 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13년 6월 4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등도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33년 이후부터 65세입니다. 나아가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원심이 2015년 8월 9일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약 4세 5개월인 피해자의 일시일 수입 산정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그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그와 같이 새로이 도출한 가동연한과 다르게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종전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 의견과 대법관 김재영의 또 다른 별개 의견이 각각 있고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각 별개 의견은 경험적 사실의 변화로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 의견은 재반 사정에 비추어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법관 김재영의 별개 의견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 판결 중 일실 수입에 관한 원고 박동현, 김수옥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박동현, 김수옥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박서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 중 원고 박서진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박서진이 부담한다.